안녕하십니까? 천안시의회의 제282회 임시회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282회 임시회가 2025년 9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이 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39건의 부의안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이지원, 김철환, 박종갑, 유영진, 김길자, 장혁, 유수희, 배성민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습니다. 제282회 임시회가 2025년 9월 8일 월요일부터 12일 금요일까지 5일간 진행됐습니다. 김행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주요 안건의 심사에 있어 주민생활 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해줄 것을 개회사에서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가을에 있을 다양한 축제들이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를 요청하였습니다. 심사함에 있어 주민생활 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82회 임시회에서는 총 39개의 부의안건이 심사되어 처리되었습니다. 5개의 위원회에서 다양한 부의안건들이 발의되었으며 의원들의 대표 발의 19건, 천안시에서 제출된 16건, 위원회에서 제출된 2건의 안건 및 청원 1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처리 결과는 원안 가결 34건, 수정 가결 1건, 미상정 4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제282회 임시회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의 안건이 있었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 가결로 처리되었습니다. 제282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천안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천안시 청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 농산물 등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총 10건의 부의안건이 있었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 가결 9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제282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025년 제4차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2건의 부의안건이 있었습니다. 심사 결과 모두 원안 가결 처리되었습니다. 제282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천안 어린이 꿈 놀이터 민간 위탁 동의안, 천안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총 6건의 부의안건이 있었습니다. 심사 결과 모두 원안 가결로 처리되었습니다. 제282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에서는 사만선 농로 도로공사 착공 및 완공 요청 청원,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총 15건의 부의안건이 있었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 가결 13건, 수정 가결 1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제282회 임시회에서 있었던 5분 발언들입니다. 혹시 모를 접촉사고에 대비해 차량 내 전화번호를 남겨둔 경험이 있으시죠? 그러나 다른 사람의 편의를 위한 배려로 시작된 개인정보 개선이 보이스피싱, 스토킹범죄, 불법 광고 등의 위험한 결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저는 70만 천안 시민의 일상 속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천안시 차량 안심번호 서비스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민간 전문기업과 협력하여 전체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한 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십시오. 셋째, 112 신고체계와 CCTV를 연계한 종합안전망으로 발전시켜 주십시오. 차량 안심번호 서비스를 단순한 연락단이 아닌 종합적인 시민 안전망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존경하는 천안시 공직자 여러분, 천안 시민이, 우리 여성들이 더 이상 탈 남겨두는 전화번호로 인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시민의 안전을 위한 배려를 실천해 주십시오. 오늘 저는 천안시 청년후전농의 지원제도 개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촌의 청년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단순히 농업의 위기를 넘어서 지역 공동체의 소멸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영농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농업을 신뢰받아 영농에 진입하려는 신재농에 대한 지원 제도는 아직 미흡합니다. 농촌 인구의 외부 유인이 공모사업을 통한 지원 등 획일적인 사고에 내몰릴 것이 아니고
농촌의 현실을 직시하고 농촌이 나가야 할 길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안시는 이제라도 다음과 같은 신재농 중심의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합니다. 첫째, 신재농을 위한 전용 교육 프로그램과 만취형 컨설팅 제공이 필요합니다. 둘째, 신재농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영농조합 법인 설립 및 운영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신방동은 동남군의 청소년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2025년 6월 기준 청소년 인구만 무려 8,261명, 이는 천안시 전체 청소년 인구의 7.3%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며 머물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청소년활동기준법 제11조에 따르면 시도지사인 시장, 군수, 구청장은 운전동에 청소년 문화유집을 1개소 이상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이에 보훈위원회는 오늘 본회의 통해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천안시는 2026년까지 동남구 신방동에 청소년 문화유집 설치를 확정하고, 둘째, 기준회의 설계 절차에 2020년도 실시 착수합니다. 셋째, 정책 소유지역 청소년 거리 확대를 위한 종합적인 청소년 시설 운영 정책 발의를 촉구합니다. 현재 국가보험 대상자의 약 70%가 70세 이상 고령자가 있으며 1인 가구 비율 또한 일반 국민보다 훨씬 높습니다. 여기에 전쟁 트라우마와 신체적 장애가 겹쳐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천안시가 나아갈 실질적인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시 자체의 촘촘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민간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조례를 통해 정책의 근거를 확고히 해야 합니다. 우리 시도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보건 대상자 구독자 예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는 것입니다. 신부동에서 또다시 유사 사건이 발생하여 지난 사건의 가해자분 일부가 합법 소년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 논의가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현행 제도의 한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성찰과 책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아이들의 현실에 직접 와닿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관계기관과 소통하는 위기 청소년 전담 TF를 구성하고 지역 전문가와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력으로 세워야 합니다. 둘째, 피해 학생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합법소년 제도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회적 책임감을 촉구해야 합니다. 방치하는 것은 죄를 방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안전한 사람을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국립지역연구원은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는 국가적 인프라이자 과학기술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이끌 핵심 정책입니다. 천안시는 이를 위해 불당동 부지를 확보했고 산학연관 협력 모델을 실현하며 실질적 유치 기반을 가져왔습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 연장과 공모방식 언급으로 논의를 초기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은 중앙정부의 연속적이고 일관된 행정이 결과여야 합니다. 천안시의회는 공적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운영의 투명성과 소통의 민주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의지가 모일 때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와 천안시의회의 신뢰 회복은 반드시 현실이 될 것입니다. 현재 천안시는 점심시간에만 기동차 단속 유예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시구도시인 천안도 변화에 선도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중심의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행정이 요구되는 바 보훈의원은 제안합니다. 천안시도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기동차 단속 유예를 시범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상권 활성화와 시민 주차 편의를 통해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보도, 횡단보도, 소방시설, 어린이 보호구역 등 안전과 직결되는 구간은 반드시 현행대로 단속을 유지해 균형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각종
주요 서비스는 대부분 신청 주의를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는 이미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위기와 필요에 먼저 다가가는 현대적 행정이 절실할 때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위원은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단계적 자동 지원 체계 도입을 제안 드립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연계 분석하며 시민의 상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신청 없이도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손에 많은 신청서 대신 신뢰와 지원이 먼저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천안시가 앞장서 변화의 시작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천안시의회 제282회 임시에 관한 뉴스 보도를 마칩니다. 든든한 시민의 힘. 새롭게 도약하는 천안시의회는 수학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천안 시민 모두가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항상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천안시의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